문화시대 김경란입니다.에서 12월 한 달간 특별한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승수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의 이모경 의원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K 콘텐츠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문화시대가 자리를 잘 잡긴 했나 봅니다.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또 가지게 됐는데 일단 두 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좀 인사 부탁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푸근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먼저 하라고. 네. 네. 대중음악을 사랑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이모경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대구 북구엘 출신 김성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두 분 모시고 이제 연말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게 요즘 진짜 핫합니다. 저희 이 K 컨텐츠. 진짜 너무 뿌듯하지 않으세요? 요즘에 이 흐름? 어떠세요? 참, 저희 어릴 때 또 청소년 때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맞아요. 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중학교 때는 이게 팝송을 자주 들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참 빌보드 차트에 맞아요. 100위권 안에 언제 우리나라 가수가 들어갈까 했는데 상상도 못했죠. 1위를 좀 BTS가 얼마나 했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아카데미 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것 자체는 진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 꿈이 진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같고 거짓말 같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현실이에요. 제가 특히 음악하고 영화를 좋아해요. 네. 그런데 음악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BTS가 네. 세계를 강타했잖아요. 그리고 또 영화에서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기생충, 맞아요. 미나리. 그냥 우리 대한민국 문화 컬처가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 하지만 기분이 좋은 반면 한편으로는 심각성이 또 너무나 많다라는 거. 그렇죠. 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보여지는 아웃바운드에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 화려한데 인바운드에서는 너무나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 그렇죠. 지금 숨겨져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급하게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았었어요. 저희가 그쵸. 이렇게 느닷없이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하는 K 콘텐츠들이 이렇게 활약을 할지 미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모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깥에서는 너무나 화려한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뭔가 차곡차곡 저희들이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국회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딱 처음부터 되게 화두를 아주 직접적으로 던져주셨는데 그 얘기를 이제 1시간 동안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일단 최근에 BTS 얘기도 하셨지만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여러모로 지금 난립니다. 전 세계가 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국내 이제 자유로운 제작 환경 이것들이 이제 요구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좀 글쎄요. 과감하고 좀 자유로운 투자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이모경 의원님께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는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은 당연히 봤고요. 네. 최근에 제가 또 빠져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옥이라고. 그렇죠. 미치겠습니다. 시리즈별로 막 제가 몰아서 이렇게 네. 시간이 없어서. 근데 어떻게 그 일정들을 다 하시면서 이걸 다 보세요? 이게 또 저희가 이런 거를 보지 않으면 또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가 일을 하는데 그렇죠. 제가 또 뒤떨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왜 그것도 안 봤냐고 막 따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봤어? 업데이트 됐는데 아직 안 봤어? 막 이러면서 서로에게 얘기하시는군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게 제작은 우리나라가 했는데 유통은 넷플릭스가 맞아요. 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OTT와 같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또 변화 대응을 위해서 영세 제작사들에게 우리가 OTT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투자와 자금 지원 및 콘텐츠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작 지원이 절실할 때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제작은 한 200억 저희가 230억을 받고 수입은 아시다시피 1조 6천억 원을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문화체육관광이 우리 여기 옆에 계시는 김승수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게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근데 옆에서 또 이렇게 지켜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TT 특화 콘텐츠 뭐 제작에 단 14억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현재, 있어요. 예. 네. 넷플릭스가 투자한 금액의 0.3%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단기 성과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창업 투자자의 투자 프로그램 등에서도 후순위 대상으로 밀리지 않도록 영상 콘텐츠 가치만을 인정받아서 영세 제작자들이 금융권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공모 및 지원 절차를 완화해주고 원활한 자금 조달 받도록 정책 금융 연계를 지원하는 것도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이러한 게 연계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맞아요. 네 제작비만 저희가 지원을 받고 유통은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익은 다 고문 이제 제주는 고미 부리고 그러니까요. 왕서방이 다 돈을 가져간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거의 무슨 남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네. 지금 그런 형편이 돼가고 있어서 앞서 이제 걱정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과거에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맞아요. 그런 우리 한국 콘텐츠, 한국 문화의 그 세계화가 막 급속도로 이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이 부익부 빈익빈이라 그럴까요 보면은 굉장히 그 큰 대형 기획사라든지 또 해외 OTT라든지 굉장히 그 실질적으로 이 우리 한국 콘텐츠 뭐 이쪽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로 봤을 때 극히 일부분만 그 혜택이 좀 돌아가고 상당수 그 영세 제작자라든지 또 그 작가라든지 스태프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오히려 보면은 그런 격차가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또 나타나고 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문화계의 각 그 장르별로도 이 공연, 영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침체기를 맞고 있는 반면에 네. 게임이라든지 OTT를 통한 그런 영상물 이런 쪽은 급성장하는 그렇죠. 아주 이제 상반된 현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이제 콘텐츠 경쟁력을 어떤 식으로 강화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또 이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잘 나가는 분야, 잘 나가는 일부 그런 기업이라든지 대기업하고 대다수의 아직까지 열악한 환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문화계 종사자들하고 이렇게 가가지고는 제대로 이게 문화 생태계가 저는 건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화 생태계가 앞으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다 같이 이렇게 혜택을 보는 그런 건전한 생태계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이제 국회라든지 정부에서 앞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딱 그 부분이에요. 진짜 두 분이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전 세계에서는 이 한국의 컨텐츠 뭐 K 뮤직이든 뭐 K 뭐 영화든 뭐 진짜 드라마든 뭐든 다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 콘텐츠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는 것에 비해서 정책과 법안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뭐 많은 인력이 해외 제작사와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이게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런 문제점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법안이 딱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 전에도 영국 전통 언론 더 타임스에서 K-팝, K-드라마, K-음식에 K-놀이문화까지 한류가 세계를 정복했다라는 평가를 맞아요. 내며 한류 영향력이 네. 세계를 주도하고 있음에도 증명은 되었어요. 세계적으로. 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한류 산업을 총체적으로 담아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및 법안은 전무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육성법을 만들어서 정부가 규제 없이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저 또한도 한류산업 촉진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한류산업 촉진법을 발의를 하셨고 그러니까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실속을 좀 채우면서 세계를 선도할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때 결국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너무나 그 규제가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영세 제작자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영세 제작자들에게 이러한 규제를 좀 지금 너무나 강화되어 있는 거를 완화시켜줘서 이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좀 우리가 이러한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정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장기로 봐줘야지 단기로 성과를 앞서 말한 것처럼 단기로 성과를 보려고 한다라면 절대적으로 지금의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그러니까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이제 관계자가 아닌 이상 그 법안을 되게 실질적으로 모르잖아요. 그 되게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제도적인 지금 장치들로 인해서 많이 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들을 완화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셨고, 그러면은 김승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문체위 법안들 보면은 그 진흥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 쪽만 하더라도 콘텐츠 진흥법,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네.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진흥법들이 많은데 막상 그 법안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진흥 내용보다는 규제 내용이 더 많은 오히려 그냥 이게 이제 앞뒤가 좀 바뀌는 그런 법안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특히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변하는 콘텐츠 환경에 비해서 우리 법이 아주 따라가는 속도가 좀 느려가지고 이 진흥은 못할 망정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저 부분 OTT와 관련해 가지고는 OTT의 대표적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오징어 게임 때문에 뭐 문제가 많이 불거졌습니다만은 그런 그 콘텐츠 제작에 대한 권리, 2차 저작권까지 다 넷플릭스에서 가져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그 비용에 대해서는 뭐 제작자가 걱정 없이 원하는 금액만큼 계약한 금액만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차이인데 그 부분만 하더라도 넷플릭스의 그 개인자의 그 확고한 입장이라고 하지만 최근에 EU에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영국 또 호주 등 또 일본까지도 보면은 조금 내용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 2차 저작권에 대한 일부는 해당국에 좀 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넷플릭스의 그런 그 콘텐츠 상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한국의 콘텐츠를 일정 부분 이상 이렇게 상영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규제도 이렇게 좀 서로 상호 협력하는 그런 내용들 법안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 우리도 지금 앞으로 협상을 좀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몇 가지 이제 법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법, 콘텐츠진흥법 이렇게 만화진흥법. 대체로 이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우리 콘텐츠계 열악한 그 환경을 좀 극복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건전한 생태계 구축에 필요할 수 있도록 애초에 기획 단계부터 그런 작가라든지 종사자들의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 인재 양성 이런 쪽에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관련 산업에 대해서 국가, 정부 또 지자체의 지원까지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게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문화 산업의 클러스터를 또 지역에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게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 콘텐츠들이 많이 이제 진출하다 보니까 저작권 침해 문제라든지 또 불공정 계약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좀 더 보호를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그 플랫폼 기업하고 영소 기획자 또 작가들하고의 불공정 계약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플랫폼 그 기업들의 갑질로부터 일반 영세 제작자들이라든지 스태프들 또 작가들의 근익을 보호할 수 있는 막 이런 내용들이 대체로 좀 많이 담겨 있는 법을 제가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PD도 있고 작가도 있고 지금 다 있습니다. 진짜. 저도 이제 진행을 하는 입장이고, 사실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쵸? 법안이나 정책이 제작자와 그 제작 환경에 대해서 좀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야 이게 지속성이 있잖아요. 지금 일단 이렇게 한번 터졌어요. 예.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또 정책이나 법안들이
해줘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김승수 의원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한류 확산을 위해서 좀 세부적으로 컨텐츠 번역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노벨 문학상이 못 나왔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훌륭한 그 사실은 소설치들이 많은데 저는 그 한편으로 제대로 우리 그 소설시에 담긴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을 외국인들한테 그 나라 언어로 옮길 수 있는 저작이 그 번역이 좀 미흡한 부분이 저는 상당히 큰 원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금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런 소설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강건한 언어로 또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짧은 단어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지금 20대 때, 30대 때 각각의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그 원작자의 의도대로 맛깔나게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가들이 많이 육성이 돼야지 더 감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런 쪽에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2020년, 21년부터 이제 그렇게 번역가 양성을 위한 그 예산 일부 잡혀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전문가를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요. 이모경 의원님 영화 많이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그 영화를 뭐 우리 영화들이 갖고 우리 한국어의 맛깔이 난 그 맛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항상 노벨 문학상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그것들을 우리 한글에 근데 요즘 한글을 배워요. 외국 사람들이 네. BTS의 인터뷰를 한국말로 듣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이것들이 좀 잘 전달이 되기 위해서 진짜 그래요. 번역에 대한 부분도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앞서 지금 김승수 의원님이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콘텐츠 번역 법안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데 네. 번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살아오는 삶, 또 감정이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 능력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더 완벽하게 우리 것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컨텐츠 법안이 좀 필요하다. 번역 법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차원에서 또 그런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참으로 좋은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까도 말씀을 두 분께서 해주셨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그 공연, 무대, 예술이 다 온라인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켜져야 되는 부분들이 창작자들이 정말 불법 다운로드든지 복제 이런 것들로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적 안전망도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창작자를 위한 정책이 지금 현실이 어디고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금 오징어 게임도 중국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불법 복제된 오징어 게임을 쉽게 볼 수 있고요. 작년에 이제 나오나 콘서트가 굉장히 흥행을 했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중국에 불법 복제된 영상이 그대로 돌아왔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이제 저작권 보호위원회 문체부하고 몇몇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일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런 데 대한 처벌 이런 것 규정도 좀 미흡한 상황이라서 제대로 좀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작권 보호,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도 좀 확대를 해야 되고 법률적인 지원도 이게 우리나라의 주요 콘텐츠 업체 중에 한 90%가 연 매출 10억 이하, 직원 10명 이하이기 때문에 업체 차원에서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부의 좀 보호가 또 필요하고 또 이런 국내에서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 같은 OTT 대형 업체와의 계약뿐만 아니고 국내 이제 기획사와 또
작가들하고 이 계약이 있어가지고도 그 불공정 계약, 그러니까 저작권에 대한 2차 저작권에 대한 그런 것들 완전히 양도하도록 이렇게 강요한다든지 이런 계약들이 좀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좀 강제하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불공정 계약이라든지 또 이명 계약 이런 것들이 적발됐을 때는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 이런 것들은 지령과 더불어 꼭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제가 또 이미 법도 제출했습니다마는 반영시키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창작자들의 불법 다운로드 복제 등으로 보게 되면 한국 콘텐츠 여기 진흥원, 한국 저작권 보호원,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5년간 영화, 웹툰 등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가 25,0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연도별 불법 다운로드 적발 건수를 보면 사이버 저작권 침해 발생 건수가 엄청납니다. 77.7%를 차지하고 검거 건수 및 검거 인원은 각 73.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감사하여 불법 복제 및 유통이 점차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해외에 IP를 두고 수시로 옮겨다니는 불법 사이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지금 못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무한 설정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관련 기관이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해외에 퍼진 불법 사이트 IP를 차단할 방법을 모색하고 지금 불법 복제 및 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금 마련해야 한다고 심각성을 보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계속해서 지금 김진수 의원이 말한 것처럼 법안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 상임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금 법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일 바쁘신 거 아닙니까? 네. 하실 일이 너무 긴급하고 너무 초를 다투는 지금 사안들이 너무 많네요. 지금 우리가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 가장 또 위원수가 적은 데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은 더 1인당, 위원 1인당 할 일은 더 많은 편이죠. 그리고 봐야 할 것도 많아, 할 일도 많아, 법안 발의도 많이 해야 돼, 이거. 예를 들면은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매일 그 신문에 나오다시피 하는 게 메타버스와 관련된 건데 이 부분은 더 심각합니다. AI, VR을 떠나가지고 민간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벌써 저만큼 나가 있고 이게 이제 거래가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조차 지금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시작된 후로 우리 국민들에게 저희가 전수조사를 좀 했어요. 네. 그랬더니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우리 국민들이 여행을 가장 하고 싶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연, 맞아요. 콘서트, 영화, 그리고 세 번째가 스포츠, 관람, 스포츠를 직접 참여해서 하고 싶다. 네. 이 모든 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위원들이 그냥 편할 날이 없는 거죠. 계속해서 저희가 세계를 강타하는 이 K-팝 같은 걸 보게 되면 좋지만 그거에 따른 또 부정적인 요인 같은 거를 또 잡아내서 그거에 대한 법안도 발의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고 국민들의 마음도 읽어내야 되고. 맞아요. 네. 그래서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24시간이 부족합니다. 진심의 한숨이셨어요. 자, 두 의원님들 한숨 좀 돌리시라고 음악 한 곡 들어볼게요. 네. 자, 이 음악도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정재일 작곡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 OST 중에서 Way Back Then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문화시대 김경란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님과 함께 K 콘텐츠 진짜 더 도약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일단 너무 산더미인 거는 이제 저희가 전반전에 들었어요. 하실 일이 너무 많고 많이 바쁘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희 국악방송이거든요. 저희 오늘 와주신 곳은 여기는 국악방송입니다. K-뮤직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인데 그러게요. 이 컨텐츠가 사실
아까 우리 이모경 의원님 마이크 테스트 할 때 법 내려온다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 전통 그 문화가 근간이 되고 있어요. 이 K 콘텐츠의 뿌리는 전통 문화입니다. 이런 전통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시고 있으실 것 같은데 두 분 다 진짜 우리 전통 문화, 우리의 문화 진짜 사랑하고 지키는 데 앞장을 서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 전통 문화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먼저 이모경 의원님부터. 저는 그 온고지신이란 말을 참 좋아해요. 네.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 것을 알아가는 거. 시대적 흐름을 잘 또 그 읽어내는 것 같아요. 국악은 대중음악의 시초인 거잖아요. 그런데 국악의 경우 우리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전통에는 인간이 살아가며 느끼는 희로애락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속세의 풍경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국악은 우리 고유 얼과 혼, 흥, 슬픔, 즉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는 것 같다라는 저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게 참 놀라운 게요. 이 문화가 가진 힘이 판소리 있잖아요. 네. 판소리를 해외에서 공연을 하면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네가 지금 무슨 언어인지도 모르겠지만 눈물이 나 네. 라고 말을 한대요. 그게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서 그것들이 근간이 되어서 지금의 K 콘텐츠, K 뮤직 정말 모든 것들이 지금 활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김승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 과거 백범 김구 선생이 정말 우리나라가 문화가 강한 나라가 되는 걸 소망하셨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신 그 근간에도 그런 우리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문화를 보면은 일단 저는 크게 이 독창성과 그 질, 퀄리티 면에서 이 독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있는 것도 거기에서 연유된 거 아니냐. 이 독창성이라는 거는 서양인들이 이제 동양 문화라 그러면 그동안 중국, 일본 문화에 좀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거 확실히 차별화되는 또 다른 동양 문화를 보고 거기에 또 매력을 느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자체가 또 복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 표현되는 그런 무용이나 음악이 질에 있어가지고 앞서 이제 말 그대로 언어가 안 통해도 이거 가슴 울릴 정도로 높은 그 질을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의 그 전통에서 내려온 그런 것이 강점이 아니겠느냐. 하나의 그 예로 교황청 그 바티칸 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주요한 역사 자료들을 복원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종이를 네. 뭐를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중국에 이제 선지가 있고 또 일본에 또 화지가 있고 우리는 전통 한지 아니겠습니까? 네. 세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전통 한지를 사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요. 뭐 단순한 하나의 그 예의지만서도 이렇게 우리 전통의 문화 자체가 아주 고급의 그런 질을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인 거 아니냐, 경쟁력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간이 잘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시대적 흐름에 따른 어떤 트렌디한 무엇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은 그냥 이건 취향입니다. 국악을 혹시 좀 즐겨 들으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좀 오래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행사를 하거나 우리 또 제가 대구 부시장 할 때 우리 관광 마케팅을 나갈 때 항상 이제 퓨전 국악팀을 식전 시구 공연으로 진짜. 또 아니면 네. 그 해외 마케팅 관광 마케팅 때 같이 갔어요. 거의 뭐 100이면 100 가장 호평을 많이 받았던 게 다른 어떤 그 예술인들을 데리고 갔을 때나 공연을 시켰을 때보다는 실제 이제 국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한테 앞서 이제 마음과 이 가슴 속에 이제 묻혀있는 그런 것들을 또 이게 감흥을 또 불러일으키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런 특히 이제 전통 사실 국악보다는 약간 퓨전화된 그런 그 국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좋아하시고. 있습니다. 예. 이모경 의원님 어떠세요? 저도 대중음악을 저는 대중음악을 듣고 부를 수밖에 없는데 워낙 시골에서 자라면서 항상 부모님이 국악, 판소리 이걸 많이 들으셔가지고 네. 그냥 그 음악에서 나오는 걸 따라했었죠. 오.
잘하실 것 같아요. 이리 오너라 먹고 놀자 하면서 난감하네 이거 난감하네를 4번을 하는데 난감하네 이렇게 막 버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 들으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것 가락을 그냥 들으면서 그냥 혼자서 그냥 춤도 춰보고 어깨춤도 춰보고 저는 해외 생활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해외를 많이 넘나들면서 우리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많이 알았고 그리고 언어에 대한 것도 저는 많이 홍보를 하고 다녔었죠. 저를 보면 일본 말로 중국말로 니하오마나 니하오 콘니치와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다 대고 노노노노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일본에서 14년을 살면서도 우리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음악과 음식, 맞아요. 문화도 참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것을 알리는 홍보대사였다라고 해야 되나? 외국을 많이 넘나들고 또 외국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것에 대한 간절함이 참 저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었는데 음악 하면 저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가 꼭 그 국악에서 음악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음악을 왜 듣냐면 슬플 때 듣고요. 네. 기쁠 때 듣고요. 그리고 시간 나면 듣고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시간 나지 않나요? 그럼 늘 들으시네요. 근데 그 음악 안에 제가 좀 비가 오는 날은 비가 내리네. 그렇죠. 그래 들어줘야죠. 네,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나를 위로하고. 맞아요.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음악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를 넘나들고 해외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저에게는 이 음악 그리고 음악이 저를 위로를 해줬고 국악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삶 속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집에서 듣고 엄마가 또 하게 되면 그거를 듣고 그리고 모이면 항상 누가 장구를 치거나 북을 치고 또 우리 가족에서는 언니가 또 상세였어요. 깽가리. 아 진짜요? 네. 와. 그리고 또 동생은 장구를 치고 그래가지고 농악부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다 또 그 대회 나가면 그거 보러 가고 그래서 항상 깽고리 소리 장구 소리 항상 들으면서 살았었죠. 문화체육관광을 해줘야 되네요. 우리 특히 이제 이모경 의원님 우리 문체위원 중에 가장 노래를 잘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소문이 있다. 네,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아직까지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니 저는 국회에서도 우리 그 국회의원을 대상해서 지금 저희가 TV 프로그램에서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저는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좀 그런 프로그램에 좀 참여하셔야 된다고 봐요. 좋네요. 예능 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것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알린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야지만 법안도 좋은 법안이 그렇죠. 나와요. 누군가가 민원을 넣거나 누군가하고 대화 중에 저희가 법안을 만들게 되면 완벽한 법안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진짜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랑하면 보이는 게 많아져요. 좋아하면 보이는 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좋아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그런 프로그램 국악방송에서 만들 수 있게 진짜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악방송에서 이제 노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김승수 의원님하고 저는 그냥 1순위 섭외 끝난 거죠? 그럼요. 네. 나와주셔야 됩니다. 연습도 좀 하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현재 국악과 관련된 문화산업에 대한 법안이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재보호법에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국악만을 위한 법안이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악인들에게는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고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류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국악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문제점들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냥 BTS나 TV를 통해서는 그냥 좋다라고만 알고 있었지 이 현장에 있는 사람과 제가 간담회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제가 진짜 문제점을 캐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팅을 통해서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겉으로 봐서는 진짜 먹기 좋은 찐빵인데 속은 찐빵 속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국악 관련 법안은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네, 국악은 대중음악의 시초로 해외 음악계에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아왔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고전 음악으로만 인식돼 소외되고 지금 소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또한 현재 국악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도 미흡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국악인들의 염원을 담아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을 제가 발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 또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현장에서 조금 더 경험하고 좀 더 이거를 느꼈으려면 더 빠르게 관심을 가졌을 텐데 우리가 BTS 같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악인들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다라면 이 법안 또한도 발의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문체위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지만 기다리지 마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자꾸 찾아와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전무한 이러한 법안을 만들 수 있었던 저는 계기가 제가 그러한 국악 관계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적으로 제가 발의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을 찾아와 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김승수 의원님 진짜 법안 빨리 내세요. 발의하세요. 와.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자꾸 우리 의원님들을 찾아주시면 진짜 관심을 갖고 저도 국악문화산업진흥 법안을 발의는 했지만 네. 너무 늦게 발의를 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이 현장의 얘기를 듣고 알고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픈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 정도로 아픈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국회를 귀찮게 해줘라. 국회가 사무실처럼 집처럼 들락달락 하면서 들락날락? 네. 그러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귀찮게 해주시고 푸시를 해주시면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움직인다라는 거죠. 진짜 많이 가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굉장한 발언을 하죠. 아니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만. 아니, 저희 못 들어가는 곳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요. 아, 진짜 우리 이모경 의원님이 국악문화진흥법안 를 발의를 하셨다. 제정안을 발의를 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김승수 의원님 발의가 빠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이제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예술의 여러 장르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국악까지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또 장르 중에 만화라든지 또 애니메이션 또 여러 가지 이런 법들은 개별진흥법이 이미 좀 마련이 돼 있고 국악이라든지 이런 연극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개별진흥법이 없는 상태인데 다행히 이제 이모경 의원께서 제정법안을 좀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진흥법이 발의가 돼야만이 사실은 기본 정부에서 기본적인 계획부터 세우고 연례적으로 또 그걸 또 보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사자들의 그런 올바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예산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근거 조항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이 산업화를 위한 그런 또 지원할 수 있는 또 조항도 들어갈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인력 양성인데 관련 분야에 대한 또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악진흥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훨씬 더 우리는 이 국악 분야의 진흥과 또 산업화 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모경 의원 말씀처럼 우리 예술인들께서 우리 국회로 찾아주시면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고맙겠습니다만 오히려 저희가 더 현장에 지금 자주 나가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핑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몇 개 분야는 이미 이제 현장에 나가봤지만 아직까지 국악계하고 이제 직접 이렇게 소통한 그런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조만간 또 그럴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가져주세요. 예, 또 조만간이 빨리. 연말에 또 네. 좋은 또 종묘제략 공연을 한다 그래서 직접 또 보러 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찾아가는 것도 좋고 찾아와 주시는 것도 좋고 이게 뭐 뭐든지 어떻게든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실수록 또 질 좋은 법안들이 또 발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요 국악문화진흥 법안에 대해서는 두 분 다 합의가 되신. 좋은 법안인 만큼 네. 또 의원님들이 또
검토를 또 해주셔야죠. 무조건 법이 발의됐다 그래서 통과시키는 건 아니고. 그럼요. 네. 그럼요. 더 좋은 법안을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중요하죠. 네. 네.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참견도 하고 또 의견도 주시고 이제 그러는 차원에서 더 좋은 법안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야죠. 맞아요. 이렇게 좀 잘 논의들이 탄탄하게 이루어져서 네. 좀 질 좋은 법안들이 이렇게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법안은 이제 뭐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절차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무엇보다 그래도 이 재정법을 참 만들고 제출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모경 의원께서 제출해 줬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큰 의미를 두고 또 우리 국악계에서 많이 좀 박수를 보내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요. 저희도 네. 열심히 다시 그 연구를 해서 좀 더 완성된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악문화진흥 법안은 네. 제가 처음이 아니라 그 전 뭐 20대 19대에서도 계속해서 요청이 왔었지만 관심이 그렇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발의를 하지 않고 이제 통과되지 않았던 법안인데 제가 이 법안을 간단하게 좀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법안은 이제 네. 이 법안은 정부 차원에서 국악진흥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좀 설정해주고 그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 및 아까 앞서 우리 김승수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고 다른 콘텐츠 분야와 연계를 해서 국내를 넘어 세계화로 나아가기 위한 신뢰의 내실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에요. 이거를 국악 및 국악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확실히 마련돼야 하는데 현행에는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에서 국악 또는 국악 관련 무형문화재의 포괄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법안이고요. 또한 다른 분야 문화 콘텐츠와의 융합과 연계를 해서 전문 인력 양성, 방송 프로그램 확대, 국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등의 세부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지원해주고 육성해주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양성하는 과정들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저희 국악방송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안으로는 이제 국악의 저변확대 그리고 전통음악에 대한 창조적 계승 그리고 밖으로 보자면 이제 우리 음악을 좀 널리 알리는 거 그러니까는 K-뮤직 이라는 것을 좀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거. 이게 이제 국악방송의 목표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국악방송에 조금 마음 아픈 게 지금 제가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JTBC에서 하는 풍류대장. 풍류대장. 네.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의 것 그리고 그 시대 흐름에 변하는 그런 음악, 그다음에 소리 그런 거에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바쁜 와중에도 화요일 9시만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분방하시고 네, 그런데 국악방송이 이러한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게 JTBC에서 하고 있나? 국악방송인데 국악방송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게 말이에요. 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일단 시작은 좀 양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에 조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제가 사장님께 직접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 서서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앉지도 못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네. 국악은 고전 음악으로만 인식되며 소외되어 왔지만 한류와 함께 국악 붐이 일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국악 방송 역할이 좀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진짜 이제 지금이 그 시점인 거예요. 사실. 네. 이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뮤직이라는 것이 이 근간이 사실 우리의 전통 음악이고 이 국악이라는 것이 진짜 그냥 어떤 하나에 얽매여 있고 여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얼마든지 진짜 확장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음악의 매력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막 조밀하게 막 다 낄 틈 없이가 막 이렇게 꽉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무엇이든 들어와서 무엇과도 어울릴 수 있고 무엇이랑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승수 의원님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예, 참 이 국악방송과 같은 공영방송의 어려움이 이 대중성과 공익성을 같이 이제 추구해야 되는 건 참 두 마리 토끼 잡기 힘들거든요. 알고 계시죠? 특히 이제 그런 대중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앞서 이제 이모경 의원도 얘기하셨지만서도 이제 지상 그 종편의 뭐 트롯이라든지 또 풍의대장 같은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조금 힌트를 또 이게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그냥 그 10분 심지어는 보통 뭐 4분 안에 이 짧은 그런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게 이제 주류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국악과 관련된 그런 콘텐츠들은 대부분의 순위가 굉장히 좀 길다, 오래 들어야 된다, 이런 또 순위기를 갖고 있는 걸 또 깨뜨리기 위해서는 좀 핵심 하이라이트 이런 것들을 잘 좀 짧게 편집해서 그런 SNS를 많이 활용한다? 활용하는 그게 굉장히 좀 좋지 않겠는가. 얼마 전에 이제 저 지상파 종편에서도 보면은 케이블이죠. 저기 이제 저 댄스들, 수우파 같은 네. 경우에는 상당히 그동안 소외되었던 그런 댄스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 자체도 굉장히 흥행을 했지만서도 좀 수많은 그 콘텐츠, 짧게 자른 콘텐츠들이 굉장히 좀 인기리에 지금 조회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얼마 전에 거기에서 본, 그 국악, 그 군악대 네. 장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독특한 그런데 많이 또 조회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저는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밖에 이제 공익성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도 그렇고 옛날에 했던 명인명창 그 백인의 기록에 그게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 국악방송에서 해야 될 그런 공익적인 그 콘텐츠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대중성보다는 이 기록적으로 남겨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의미에 대해서 담으면은 전체 예산보다는 이런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매년 하나씩 또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이런 공익적인 그 국악방송의 그 사업도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세밀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공영방송에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중화도 필요하고. 이모경 의원님. 예. 그러니까 패러다임에 의해서 좋은 콘텐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국악하고 관련된 저희가 프로그램 콘텐츠라고 하면 국악방송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그것을 사고팔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사장님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럼 네. 문제점이 무엇인가라고도 한번 계속 논의를 해봤더니 예산, 첫 번째로 국악방송 예산이 증가되어 너무나 적다라는 필요합니다. 거죠. 네. 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어떠한 컨텐츠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또 현재 진짜 1인 10역 해요. 맞아요. 현재 국악방송 예산은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배정받고 있지만 네. 매년 예산이 감액되고 있다라는 거. 올해도 제가 예산을 조금 올렸지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니 그쪽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해라. 네. 이렇게 좀 더 넘기기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책임을 가지고 좀 더 국악방송이 더 국민에게 알리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하고 또 원팀이 되어야 되는데 국악방송이 맡은 획기적인 프로그램 기획하고 스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급선무가 예산이 가장 급선무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저희 모아놓은 아이디어 많거든요. 좀 할 수 있게 네.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K-뮤직을 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아주 건강하고 진짜 아주 대중성 좋은 컨텐츠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간을 좀 두 분께서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도 너무 많은데 두 분 제일 바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시니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K 콘텐츠를 좀 발전시키기 위한 포부를 갖고 계시죠. 그 어떤 응원의 메시지 이런 거 한마디씩 좀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 콘텐츠를 한국의 콘텐츠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이미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인력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좀 양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양성에 대한 그런 지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영세한 지금 90% 이상이 영세한 그런 그 콘텐츠 기획사들인데 이 부분들하고 대형 플랫폼 기업하고 또 밑에 그 소속되어 있는 그런 그 예술인들하고의 아주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대한 정부 측의 노력 그리고 해외의 다른 나라의
콘텐츠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IP 저작권에 대한 보호 뭐 이런 데 대한 역할들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해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문체위원으로서 누구보다 또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좀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모경 의원님께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승수 의원님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안을 잘 만들어서 또 각 분야에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네. 필요한 부분들을 좀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 국회의원 300명이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고 계시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 행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김승수 의원님 그리고 저 국회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희가 진짜 아티스트 분들이 주로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다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을게요. 네. 정말 탄탄한 법안 좀 만들어주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시대 김경란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님과 함께 K콘텐츠가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해야 할 일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시대 김경란입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11시에는 김경란과 여행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